전북도가 최근 3년간 270억 원을 투자해 귀농귀촌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성과는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낮은 데다 대부분 도내에서 이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인규 고창군의회 의장과 윤준병 국회의원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최 의장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까지 제출했는데 지방의원 길들이기인지 구태정치 청산인지 그 논란을 취재해봤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에 대한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LH 전북본부와 관련자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축협이 김제 지역에 대형 음식점을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역 외식업체 단체 등은 소상공인을 죽이는 행위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최근 도시민들 가운데 은퇴를 하거나 여건이 된다면 귀농귀촌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최근에 한 설문조사를 봤더니 귀농귀촌을 희망한다 이렇게 답변한 사람이 무려 4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런 추세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도 귀농귀촌을 돕기 위해서 각종 지원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네. 우리 지역인 전북은 지난 3년간 무려 270억 원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점은 무엇인지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제시 서정동에 위치한 한 농촌마을 주택입니다. 김제 지역 귀농귀촌인들이 새로운 귀농귀촌 희망자들을 위해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을 수리하고 있습니다. 무작정 귀농귀촌했다가 현지 생활 적응에 실패한 후 되돌아가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체험 공간을 마련해 주려는 겁니다. 귀농귀촌인들은 현지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면서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귀농귀촌의 자격을 갖다가 지금 5년으로 한정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단기는 한 7년, 장기로 한 10년까지는 여유를 주어가지고 귀농귀촌인들이 실제로 그 현지 지역으로 가가지고 모험으로 부딪히면서 거기에 적응하고 이제 현지인과 이렇게 융화될 수 있는 그 시간적 여유를 갖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전북도는 지난 3년간 귀농귀촌 지원 사업에 270억 원가량을 지원했습니다. 올해도 82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전북도 귀농귀촌 인구는 지난 2017년 2만 2천여 명에서 2018년 2만 1천여 명, 2019년 1만 9천여 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북도의회에서는 귀농귀촌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정책 변화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귀촌인들이 함께 좀 공동 생활할 수 있는 어떤 지원 정책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고민해 보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제안도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회에서 전라북도로 귀농귀촌 하는 분들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은 지원 정책을 좀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지난 2019년 전북 지역 귀농귀촌 인구 가운데 전북도 이외 지역에서 유입된 수는 43%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 제주도를 제외한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가운데에서도 귀농자 수가 꼴찌 수준인 전북 지역 귀농귀촌 정책을 재검토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남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인규 고창군의회 의장과 윤준병 정읍 고창 국회의원 사이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최 의장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까지 제출하며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인데요. 이진철 기자가 관련된 소식 전해드립니다. 동료 의원 성희롱 의혹을 받았던 최인규 고창군 의회 의장은 지난 1월 민주당 중앙당으로부터 6개월 당원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최 의장은 해당 여성 의원이 성희롱 당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했다며 처분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이 같은 처분이 내려진 것에 대해 윤준병 민주당 정읍 고창지역위원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창은 왜 쑥대밭 고만 만들고 정말 의회가 지금 꼴이 아닙니다. 네. 이걸 다 누가 했습니까? 이 지역위원장이 이렇게 다 만든 거 아닙니까? 윤 의원은 이미 여러 차례 자신의 SNS를 통해
막말과 배신 등 구태 정치를 벌이겠다고 약속드렸다며 지역 정치 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되돌아보며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면서 뭐가 잘못됐냐라고 되묻는 뻔뻔함은 정치인이 가질 태도가 전혀 아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둘 사이 날선 공방은 증폭되는 모양새입니다. 최근 최 의장이 윤 의원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넣었기 때문입니다. 최 의장은 진정서에서 자신에게 내린 징계는 성급했고 근거 없는 거짓 조작이라며 이는 지방의원 길들이기일 뿐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로 인해 자신을 포함한 고창군 의회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윤 의원의 사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취재진은 윤준병 의원에게 국민권익위원회 진정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바쁜 일정을 이유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의원님 일정이 너무 빠듯하셔서 그건 조금 힘드실 것 같다고 지역사회에선 갈등 발생 초기부터 지역 발전을 위한 쇄신안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 자신들의 책임을 통감하는 뼈저린 사과와 함께 낡은 악습과 패달을 정산하기 위한 당 차원의 쇄신안을 제출해야 할 것이다. 두 의원 사이 갈등이 의석 대부분이 민주당인 군의회로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전북본부 등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은 22일 오전 수사팀을 투입해 LH 전북본부와 관계인들의 자택 등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앞서 부동산 투기 첩보 등을 토대로 LH 전북본부 전 현직 직원 3명을 조사해왔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서 징계를 받은 사실을 숨기고 새만금 개발공사에 경력직으로 채용된 직원이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새만금 개발공사는 22일 현재 2급으로 승진한 A씨가 지난 2019년 경력직으로 채용될 당시 LH에서 징계를 받은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했고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법률 자문을 거쳐 인사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은 최근 A씨가 본인과 가족 명의로 전국 LH주택 15채를 매매했다가 징계를 받고 퇴사한 뒤 새만금 개발공사에 입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노래방 직원 등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북도는 전주 시내 한 노래방 직원 1명과 도우미 2명이 추가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에는 지난 17일 전북 지역 모 기계업체 직원들이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 방역당국은 확진자들과 기계업체 직원의 역학관계와 추가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을 농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정읍시 농민회는 22일 윤준병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차 재난지원금을 모든 농민에게 지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4차 재난지원금 예산 가운데 2조 3천억 원은 농어촌 특별세에서 가져와 편성했음에도 정작 전체 농민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없다며 선별 지급을 멈추고 보편적 지급을 할 때까지 의원 사무실에서 점거 농성을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정읍시 농민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다수인 예결위에서 노력을 해서 반드시 4차 재난지원금이 전 농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소식입니다. 축협이 1,000제곱미터가 넘는 규모의 음식점을 김제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김제시 지부 등은 22일 검산동 일대 3층 규모로 들어설 예정인 전주, 김제, 완주 축협 신축 계획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단체들은 축협이 대형 음식점을 열어 지역 상권을 독점하겠다는 야욕을 계획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축협 측은 반대 단체에 적지 않은 오해가 있다며 상생 방안을 모색할 뜻을 밝혔습니다. 산불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봄철입니다. 산 주위에서 불씨를 다룰 때에는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하는데요. 네, 특히 작은 불씨 하나조차 가볍게 봐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 그런지 실험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역대급 대형 산불로 기록된 2019년 고성 산불. 고성 산불의 최초 발화 지점 모습입니다. 화면 오른쪽에 있는 전신조에서 번쩍하고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불씨가 바람을 타고 사방으로 흩날립니다. 이 불씨들이 날아가서 큰 불 됐고. 이렇게 시작된 불은 여의도 면적의 2배에 달하는 산림을 태우고 꺼졌습니다. 2019년 고성 산불은 작은 불씨가 바람에 날리면서 대규모 산불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이 작은 불씨의 위험성 실험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바짝 마른 낙엽 위에 잣나무 한 그루를 세워뒀습니다. 실제 산지 환경과 유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직접 채집해온 것들입니다. 배기구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더니 이내 불씨가 튀어나옵니다. 산지에서 관측되는 풍속까지 저희가 주고 초속 4m의 인공 바람을 가하자 불씨가 낙엽에 옮겨 붙습니다. 불씨가 날아와 낙엽이 모두 타기까지 5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불씨는 산불 현장에서 특히 많이 발생합니다. 산에 불이 났을 때 쉽게 관측되는 열기둥 현상을 재현해봤습니다. 연료에 불을 붙이자 불이 순식간에 솟구쳐 오릅니다. 불의 습성상 주변 공기를 빨아당겨서 상승하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 그때 불씨가 같이 딸려 올라가면서 이렇게 불기둥을 형성하는 겁니다. 이때도 사방으로 불씨가 날리는데 산불 피해를 더 키우는 요인입니다. 본격적인 용농 활동에 앞서서 논밭 태우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러한 소각 행위가 큰 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금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부르는 대형 참사. 산 주위에서 불을 다룰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아 전북 지역 아파트 매매와 전세 가격 모두 상승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분석인데요.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전국 주택가격 동향을 보면 전북 지역 아파트 가격은 이달 들어 2주 동안 0.1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세 가격은 0.19% 상승했다고 전했는데요. 전국 평균 0.31%에 밑도는 수치지만 그동안 하향 안정세를 보여왔던 전세 가격이 지난해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상승폭도 점점 커지고 있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역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규제 지역으로 묶여 지난달까지 답보 상태를 보여왔던 전주 지역 아파트 가격도 이달 들어 2주 동안 0.12%포인트 상승해 서서히 규제 약발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조정구역 지정 이후 아파트 거래량 급감 현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본격적인 이사철이었던 11월 기준 전주 지역 아파트 거래량은 392건으로 이달 5건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지난해 11월 186건이던 분양권 거래도 올해 3월에는 단 한 건에 그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외지 투기 세력이 개입하면서 전주 지역 아파트 거래량이 신규 아파트를 중심으로 워낙 많았기 때문에 올해 거래량이 절벽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질 뿐 지난 2018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터뷰했습니다. 지금까지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전북의 학생 수가 지난해보다 4천여 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도 교육청은 2021학년도 전북 지역 총 학교 수는 비한도초 폐지로 지난해보다 한 곳이 감소한 764곳이라고 밝혔습니다. 학생 수는 지난해 19만 4,700여 명보다 4천여 명이 줄어든 19만 7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학급 수는 지난해 9,076학급으로 지난해보다 28학급 늘어났습니다. 전북도가 지역사회 코로나 확산 방지와 자가격리자 무단 이탈 방지 등을 위해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무단 이탈자의 경우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엄중 대응한다는 방침인데요. 격리 생활에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자가격리 의무 성실하게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중심 채널 헬로티비 뉴스. 여러분의 이야기가 뉴스가 됩니다.